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저는 쌍용차의 토레스를 보기 위해서 현재 쌍용차 대리점에 와 있습니다. 토레스를 드디어 보게 됐네요. 이야, 되게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 화면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와. 멋있어요. 쌍용차에서 이런 좀 젊은 디자이너들이 참가를 하면서 참 센세이션한 디자인을 만든 것 같아요. 첫인상은 매력적입니다. 여성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되게 멋있어요. 이게 남성답지만 무식한 느낌 전혀 안 들고 세련되면서 네, 되게 멋진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정말 좀 강력한 느낌이네요. 특히 제가 좋은 느낌은 이렇게 매트한 무광 재질의 토레스의 레터링과 포인트 역할이 하나 있어요. 빨간색 견인고리가 예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눈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매섭게 쪽으로 탁, 이게 그 눈썹이잖아,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눈빛을 보는 느낌인데요. 기본적으로 주간주행등은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나 비상등이 작동될 때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하키 스틱처럼 보이고요. 심장의 박동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이 차량 곳곳에 있어요. 헤드램프는 마치 실내에 있는 계기판처럼 슬림한 느낌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슬롯. 수집바는 지프로 닮았다 뭐 이런 논쟁도 있고 뭐 지프사에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그 정도는 되어야지 쌍용차가 만든 어떤 토레스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우려를 했었어요. 이 부분인데 스키드 플레이트의 도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렴해 보이면 어떡하나. 이 부분이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난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좀 같아요. 아쉬워요. 취향에 맞게 랩핑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놀랍다. 제가 왜 놀랐냐면 가스 쇼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에도 없는. 이게 사실 비싸진 않는데 제조사들은 아무래도 원가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한데요. 땅땅 두 방이나 달려 있어요. 심장의 구조는 기존의 코란도와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쌍용차의 발표를 보니까 초기 가속에 있어서 한 10% 정도 가속 능력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실용 영역 구간에서 또 5% 이상의 가속 능력이 증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코란도에서 초기 가속 시 좀 답답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시승을 봐야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고무 재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쌍용차가 우리가 렉스턴 하체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많이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고무 스트랩도 굉장히 과거에 거칠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 번 접어놔서 외부의 수뿐만 아니라 물기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제작이 되어 있네요. 저는 사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손이 들어갈까? 지금 보시면은 손가락 중에서 다른 손가락 안 들어가고요. 새끼손가락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닝이나 타프나 구조물을 달아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몰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차량과 구분이 되는 점입니다. 이건 뭐예요? 몰딩은? 이거요, 멋있죠. 이게 디자인적인 거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은 사실 기능을 굳이 얘기한다면 공기가 와서 와류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디자인에 가깝고요. 지금 보시는 색상은 아이언 메탈 색상입니다. 현재율은 245, 45, R20인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차가 준중형급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20인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커 보이나요? 아니요. 더 큰 사이즈를 껴도 차가 되게 커 보여요. 차량 자체가 누가 얘기를 안 해준다면 이 차량은 준중형급 SUV라고 듣기 힘들 것 같아요. 참고로 준중형급이 투싼이나 스포티지와 같은 차량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은 셀토스 같은 차량보다는 훨씬 커 보이고요. 그리고 경쟁 차량보다도 확실히 커 보인다는 점에서 난 좀 강해 보여,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채널에도 많이 궁금해하셨던 기능 중에 이 브레이크 제동 기능이 있는데요. 보시면 손가락을 보시면 여기 나오나요? 이 중간이 뚫려 있죠. 두 장의 판으로 붙인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방식인데요. 전륜 쪽은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방식입니다. 후륜 쪽에 여전히 벤틸레이티드 아니다, 벤틸레이티드 방식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여드릴게요. 후륜 쪽입니다.
토렌 쪽은 드럼은 아니고요, 디스크 방식이에요. 뭐 이 정도만 돼도 이 차량급에서는 충분한데, 두 개 판이 겹친 방식이 아닌 지금 싱글 타입이죠. 솔리드 방식이고요. 뒤에는 디스크 방식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측면부의 경우 쭉 떨어지는 디자인에 굉장히 높은 전고를 갖고 있어요. 오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19cm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지금 알려드릴게요. 열어볼게요. 닫힌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외부의 디자인이 나와 노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에 거의 닿거나 어떤 파손이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나면 생각보다는 사이드 스텝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발 한번 밟아볼게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정도. 그런데 높이가 높기 때문에 토레스 차량에서 사이드 스텝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있거나 어른들이 있다면 사이드 스텝은 꼭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내보고내모한 디자인인데 토레스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LED로 강렬한 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토레스 측면부의 디자인 특징 하나, 바로 이 C필러네요. 굉장히 넓어요. 마치 7인승 차량처럼 2열과 3열을 분리하는 느낌인데, 현재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은 아니죠. C필러에 굉장히 두터운데 아마 나중에 이쪽에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사다리와 같은 파츠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보시죠. 예상보다 깔끔해. 혹시 이 디자인이 어떤 건지 아세요? 태극기 어떻게 알았어? 딱 그 모양이 견곤 감리 중에서 구멍감리? 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은 나중에 이 하위 차량이 티볼리나 아니면 코란도나 또는 상위 차량의 렉스턴,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후면부 디자인에도 토레스의 레터링이 타이어 형상의 모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만약에 쌍용이나 아니면 이제 쌍용 마크 있었잖아요. 이 부분보다는 이렇게 토레스라는 레터링을 넣은 것이 훨씬 제 생각에 나아 보이고요. 위에는 보조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토레스 차량이 처음 포착이 됐을 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작동될까요?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닐까요? 옆으로 열릴까요? 위로 올릴까요? 한번 앞으로 작동해 볼게요. 당겨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감격스럽죠? 전동 테일게이트인데요, 쌍용에서 사실 보기 힘들었던 기능이에요. 지금에서 이제 토레스 같은 차량에 스마트 전동 게이트가 달렸네요. 작동되는 속도는 적당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높이 조절 같은 기능들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간 살짝 볼까요? 처음 보셨는데 이 차량은 준중형급 차량인데 어때요? 우와, 적재 공간. 첫 느낌 어때요? 와, 이게 되게 크네요, 진짜. 이게 준중형급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줘도 알고 봐도 크고요, 중형급이라고 생각해도 큰데, 소렌토보다 더 크나요? 여기 나와 있네. 투싼이 622리터, 산타페가 634리터, 스포티지 637, PM6 676리터인데 소렌토 705리터, 그리고 토레스가 703리터라고 하네요. 와, 진짜 크다. 와, 그러면 적어도 트렁크 사이즈 때문에 중형 차량을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평소에 1열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2열은 가끔만 이용한다, 그러면 어쩌면 세금도 저렴한 이 차량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세금이 더 저렴해요? 1.5 엔진이기 때문에 보통 뭐 중형급 같은 경우는 2.5 엔진, 2.2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1.5이기 때문에 세금이 저렴하죠. 그리고 1열은 모든 제조사의 차량들이 심지어 소형급을 포함해도 다 편합니다. 그리고 레저 활동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한다면 넓은 트렁크 공간이 필요한데, 이야, 대단하네요. 토레스의 커스텀 패키지 중에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인데요,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는 지금 현재 제가 열어놨어요. 이러한 열쇠를 통해서 돌려서 열면 짜잔, 아주 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있을 건 다 있어. 근데 되게 좁다. 예상보다 작다? 그러면 이 공간에는 어떤 걸 넣어두면 좋을까요? 그냥 소소한 작은 것들? 만약 여름이라면 우리 뭐 수영복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 약품통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물건을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 제쳐져서 뭐 차량의 손상이나 파손이 되지 않게 이렇게 안에 잡은 걸쇠들이 제공됩니다. 여기는 캠핑을 간다면 블루투스 스피커 또는 작은 손전등을 요 위에 올려놓는다면 좀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측면부 디자인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고요.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와 위쪽에 루프, 캐리어, 루프, 크로스바, 루프, 바스켓 등을 설치할 수도 있죠. 그렇게 설치가 된다면 이 차량 하나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럼 빠르게 실내 공간도 한번 보시죠. 궁금했던 실내를 봐야죠. 의외로 뭐 조립 품질도 그렇고요. 어떤 소재들에 의해서 굉장히 둔탁하거나 가벼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벌집 문양이야.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난 이게 좋더라고요. 별게 아닌데 이쪽을 살짝 깎아놨는데 훨씬 좀 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느낌 많이 달라요. 이것도 되게 쌍용스럽지가 않아.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이 되네요. 쌍용스러운 건 어떤 거죠? 좀 쌍용은 굉장히 좀 터프할 것 같고 뭔가 싸움도 잘할 것 같고 힘도 셀 것 같고 마동석 같은 느낌이라면 마동석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지금 토레스는 그분 누구죠? 그 옛날 송혜교와 무슨 전쟁 같은 영화에 나왔던 사람? 자, 첫인상입니다. 실내에 앉았을 때 지금 저는 브라운 시트를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황토방 같지 않을까? 아니면은 너무 밝지 않을까? 제 기준으로는 적당한데 여성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가볍지 않죠? 네. 그리고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앉는 평소 자세에서 앞으로 봤을 때 이런 계기판이 없어. 계기판이 있으면 시야를 좀 가리잖아요, 사실. 한번 시동을 아니라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키면 브레이크를 밟고 엔진 시동을 거세요.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타임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삽입하세요. 먼저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의 크기는 굉장히 낮습니다. 한 손마디 한 요 정도가 되는데요. 바늘로 나눠져 있고 그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또는 이렇게 슬림한 계기판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속도와 드라이브 상태까지 보여준다는 점이 좋고요. 최근 전기차는 심지어는 뭐 계기판이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디커 스타일 핸들은요, 이쪽이 굉장히 손이 다 들어가네. 실제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얹어놓는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상보다 핸들은 조금 큰 것 같은데 하지감에 있어서는 단단한 편이고요. 조금 더 두꺼워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뭐 현대차 최근에 나오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나 또는 GV80 같은 차량보다는 살짝 얇고요. 산타페 같은 차량보다는 조금 두터운 편입니다. 핸들에는 쌍용 마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빌드 품질이 나쁘지가 않아요. 찌그렁거림이 전혀 없고요. 쌍용도 많이 좋아졌는데? 핸들이 동그란 핸들의 상식을 벗어난 것 같아요. 네모난 핸들. 이 핸들이 왜 네모난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D컷 핸들이라고 하는데 원래 D컷은 밑에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사람이 스포츠카에서 사람이 내리고 오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옛날에 이렇게 막 스포츠카 보면 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네요. 앞에 완전 뚫려 있어. 차라리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경우 위아래를 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들에서 계기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곱다 보니 마치 처음 투싼이 나왔을 때 어색했던 그 느낌이 이제는 되게 자연스럽고요. 거기에 추가로 계기판이 제공된다는 점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12.3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깔끔해요. 그냥 직관적인 것 같아요. 막 예쁘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적당한 것 같고요. 그런데 반응 속도가 괜찮네? 한 번씩 눌러볼게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산타페 DM만 해도 이 빌트 품질이 떨어져서 굉장히 찌그덕찌덕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차를 타면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보게 되는데 짱짱이 잘했습니다. 공조기, 이것도 묵직한데, 요거는 제 생각에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긴급시 빠르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동하는데 조금 작은 느낌은 있는데 이 안에서 최선이겠죠. 조금 걱정했던 게 하리치 통화 컨트롤러가 어떨까 고민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도 직관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이 안에 있네요.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노멀, 윈터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 관련된 기능이 요 안에서 연결이 되고 이쪽과 위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통풍 시트로 작동이 되겠죠. 우와, 이거 지금 움직이는 거 봤어요? 최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름에 송풍량이 부족한 경우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와, 이 UI 보세요. 야, 신경을 많이 썼다. 이 UI가 좀 똑같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런데 작동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밑에는 시트가 보이고 여기는 대시보드 전방이 보이네요.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첫인상이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쌍용차라고 생각 안 했을 때 이 차는 그냥 수입차, 중형급 수입차로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SUV 같지 않습니다. 뭐 SUV 뭔가 좀 무식하고 강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냥 요 공간만 보면 아우디 차량과 좀 비슷해요. 이런 선들을 강조한 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위쪽에 계기판이 없는 시야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앰비언트를 넣어놨네요. 그리고 인테리어 마감 소재에 따라서 여기 면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 인서트 필름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도 잘 해놨어요. 기존의 쌍용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성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송풍구가 이렇게 작게 돼 있어서 굉장히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디자인이 많이 티나요? 티 안 나요. 우리 그 사진에서 봤을 때 이쪽만 강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어도 좀 보죠. 기어는 손에 딱 들어가는, 요 사이즈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또 좋게 얘기하면 손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펀칭이나 이렇게 돌기를 넣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요. 다이아몬드처럼 매끄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죽 부분들이 노출이 되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치를 주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고급스럽게 만든 것도 좀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궁금해하시는 키입니다. 3개짜리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쌍용차가 고급스럽게 만들었지만 이 키에서는 준주니어급의 키예요. 이 키가 있고 렉스턴 키가 있고 한데 3개짜리가 있고 그리고 4개짜리가 있고 한데 이거는 3개짜리 기능을 제공하는 쌍용의 전용적인 키입니다. 기어박스 쪽을 보면요, 이쪽에는 무선 충전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USB 단자들이 제공됩니다. 여기는 포켓 역할을 하고요. 2개의 컵홀더 기능을 함께 제공하네요. 손이 닿는 위치에 모든 것들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고요. 특히 저는 이것도 괜찮네요. 암레스트 콘솔은 제 체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딱 좋네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공간을 많이 떼기 위해서 이쪽을 좀 올리게 되고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좋은 위치에서 제공되는 거 같네요. 시승을 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콘솔 아래에 수납 공간은 한 요 정도 깊이에요. 다른 SUV보다 훨씬 크다 이렇지는 않고요. 한 가로로 한 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가장 궁금해하신 2열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2열 공간 한번 볼게요. 현재 1열 시트를 제가 앉는 자세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2열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2열 공간 영상 정말 많이 알려드렸어요. 비교 영상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현재 2열에 앉았을 때는요, 주먹 기준으로 뭐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 레그룸을 얘기할 때 이쪽부터 얘기하시잖아요. 주먹이 2개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2개하고도 한 반 정도가 되는 공간이고요. 앉았을 때 사실 중요한 자세는 다리, 허벅지 아래를 받쳐주는 이 부분하고 머리 공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포레스의 경우 전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쪽 보이시나요? 밑에서 한번 찍어줘 보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타본 차량 중에서 이 헤드룸 공간만큼은 어마어마합니다. 앉은 키가 다리의 3분의 2가 되셔도 이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그룸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허벅지 아래를 받쳐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벅지 아래를 얼마나 잘 받쳐주냐가 중요한데요. 현재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넣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편한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딱 한 가지가 더해지면 좋아요. 바로 등받이 각도인데요. 등받이 각도는 어떻게 조절이 될까요? 처음에 리클라인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었어요. 손을 놓고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레버가 존재합니다. 이걸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레버는 좀 얇아 보이네, 느낌상. 이 레버는 일단 볼게요. 이게 일단인 것 같고,
2단.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세요. 저 자세를. 제가 1단으로 앉았을 때 수입차 대비 괜찮아요. 이 자세도 괜찮은 자세를 만들어주고 2단으로 가볼게요. 손을 넣어서 2단 리클라이닝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아래쪽에 넣어두면 이 머리 공간은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넓고요. 이 정도면 패밀리가 이용하는 데는 충분한 2열 거주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와, 야, 이런 디테일까지도 쌍용에 놓치지 않았다고? 뭔가 마름마름 뭐 패턴들인데 스피커에도 이런 디자인을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도어 트림 디자인도 나이키차 아니면 하키스틱처럼 BMW의 측면부 라인처럼 쭉 뽑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눈이랑 비슷한데요? 앞에 눈 모양? 요 느낌이? 앞에 눈 모양 어떤 부분이었죠? 혹시? 그치. 이렇게 이런 느낌을 그냥 선에 그런 통일성을 가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 그러게요. 쌍용차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힘써서 만든 차량이 바로 토레스인 것 같고요. 2열이 충분한 것을 알았는데요. 2열 한번 접어볼게요. 2열을 접었을 때인데 폴드 앤 다이브 기능이 제공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시트를 내리게 되면 폴드 앤 다이브 기능은 밑에 시트가 좌판이 아래로 내려가는 기능인데요. 현재 변함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기능을 제공해서 더 비싸게 파느냐 아니면 제공이 안 되느냐 차이인데, 이렇게 하고도 충분히 수평 공간을 만든다. 보통 이 기능이 들어가는 차들은 차박 시에 이 공간이 좀 더 수평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 상태에서도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차박 공간이 나온지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도 궁금하고요. 워낙 뭐 제가 많이 이런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환경이고요. 현재 뭐 헤드룸이라는 것은 그래도 생각보다 낮진 않다. 중형 SUV든 대형 SUV든 사실 이 공간이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토레스는 전고가 높고요. 그리고 실내 전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준중형급은 당연히 이상이고요. 중형급과 비교해봐도 이 정도는 실내 전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누워볼게요. 실제 공간이 2m가 넘어가고요. 이 정도면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중형급 정도의 길은 나와요. 중형급에서. 근데 이 정도의 공간이라면 이쪽에 3열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쌍용차의 판단이지만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3열을 뭐 개조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넣어도 중형급 이상의 공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트렁크 쪽에는요, 이렇게 깊이감 있는 공간들을 제공해요. 사실 이 공간이 SUV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공간이 사실 필요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물론 긴 짐을 수납하는 데는 필요한 공간인데, 이 공간을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서 요게 뭐 오일통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쪽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등은 이쪽에서 제공이 되고요. 이 정도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 가지 오게트를 발견했는데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는 조금 아쉽다. 그렇죠?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